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3-1 단원 의문의 변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단원이죠. 문법 단원이라서 본문이 없다 보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의문 변동의 현상의 개념과 예시를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그 조항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시는 단어나 문장을 교과서라든지 프린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교과서만 열심히 보고 문제집만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프린트도 잘 받으셔서 그것들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 또는 예시들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법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지문 분석으로 일단 내려가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검정색 글씨 중심으로 좀 볼게요. 지문을 읽을 필요가 많이 없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의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불과 같이 첫 소리가 다르면 두 말의 뜻이 달라지고 말, 물과 같이 중성인 아, 가운데 소리, 중성인 아, 우가 달라도 되고 이렇게 첫 소리나 가운데 소리나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끝소리가 다르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물과 불은 굉장히 다른 단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한의 말의 단위가 바로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은 자음과 모음이 의문이고요. 이 자음과 모음이 의문 중에서도 음소라고도 해요. 음소. 음소 같은 개념은 혹시 학교 프린트에서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교과서에는 안 나오니까 용어는 알아두세요. 운 중에서 음소. 그리고 여기 없지만 소리의 길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소리의 길이는 운 중에 나머지 하나 운소라고 합니다. 운소. 소리의 길이. 네,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로 가보시면은 이 빨간 글씨 부분만 조금 봅시다. 의문 변동은 발음할 때 들이는 노력을 줄이는 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의문 변동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국물이라는 단어가 소리를 내보면은 발음이 달라지죠. 표기는 기역 받침이었는데 발음상으로는 이응 받침으로 바뀌어서 발음되죠. 국물을 5번 발음해 보시고 국물을 5번 발음해 보세요. 당연히 국물이 훨씬 편하다. 이응으로 발음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 의문 변동의 유형은 크게 4가지.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우리는 교체라고 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교체의 한 종류인 비음화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유음화도 배우고 뭐 뒤에서 구개음화라든지 된소리 대기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건데 이렇게 교체부터 탈락까지 큰 틀에서는 4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는 뭐 2가지 또는 뭐 한 5가지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세부적인 변동 현상이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된소리 대기와 관련된 담화 부분을 보면은 선율이라는 학생이 껍질 먹기가 껍질 먹기로 발음 나는 소리 나는 걸 보니 안 울림 소리 받침 뒤에 오는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만약에 파란 글씨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거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 울림 소리 받침이 뭐고 예사 소리가 뭐고 된 소리가 뭐인지는 사실 중3 때 이미 다 배운 거고 시험도 봤어요. 보통은
뭐 3학년 1학기 때, 근데 지학사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배우는 내용을 또 2학기 때나 또는 뭐 3학년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활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중간에 공부를 안 한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구간이 있다? 그럼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중3이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대비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본 학생들, 중1 때 배웠었어야 되는 문법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고등학생이라고 마음 먹은 학생들 중3 문법, 중2 문법부터 한번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하진이의 대사, 그런 벗겨나 깍뜻은 어떻게 발음하지?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여기 기역, 디귿, 비읍 받침 있잖아요. 벗겨나 깍뜻 같은 경우에는 시옷 받침이고 쌍기역 받침이라 가지고 기역, 디귿, 비읍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럼 선율이의 말, 우선 받침 시옷은 디귿으로 쌍기역은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점,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고려해서 살펴봐야겠지라고 했어. 자, 교과서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사실 이런 받침 발음과 관련해서 올바른 발음이 무엇이냐는 중학교 2학년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원에서 이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간주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아니 중2 때 배운 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초딩 때 배운 구구단을 외워서 수학 문제 풀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중2 때 배운 문법을 통해 고1 문법에서도 적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복습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라색 글씨, 꽃다발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단어의 옳은 예시로 출제되었어 라고 하는데, 꽃다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치읓은 디귿 받침으로 바뀌어서 꽃다발이었다가 다시 여기서 디귿 받침이 있으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쌍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꽃다발로 바뀌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또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뒤에서 문제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여기를 보시면은 선율이의 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예사소리 앞에서 말했던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담고는 담고로 발음하는데 아까와는 달리 울음소리가 아니죠.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걸, 그러네. 신발을 신고의 신고도 신고로 발음되는 것과 같아. 담고, 신고는 모두 어간에 어미가 붙어 쓰이는 용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자, 여기서 어간,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용언에서 변하는 부분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은 먹다라는 말에서 먹은 어간이겠고, 간은 어미예요. 간, 미 이렇게 되겠죠. 자, 어간 부분은 변하지 않는데 여기가 만약에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 또는 미음 받침으로 끝난다 그러면 뒤에 오는 어미가 만약에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경우에, 자, 기역, 디귿, 시읒, 지읒 예사소리죠. 이럴 경우에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했어. 근데 금색 글씨 보세요. 경찰에 알리다와 같은 의미의 신고는요. 이거는 신고라고 안 하죠. 경찰에 신고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신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언부터가 아니죠. 얘는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이라고 나와 있죠.
체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 없이 신고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가보면은 비음화 나오는데요.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는 것. 이처럼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자, 여기서 비음이 아닌 소리, 그리고 비음,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잠시 자료를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음 분류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파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음 분류표를 인용하고 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최다 빈출은 아니지만 필수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중3 때 열심히 외우셔서 내신 시험 봤었을 거고요. 보시면 좋은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 마찰, 파찰음이 있고 비음, 유음이 있죠. 여기서 사실은 이 표에는 없지만 파열, 마찰,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 울림 소리 또는 한자말로는 무성음이라고 하고요. 비음과 유음 같은 경우는 울림 소리, 한자말로는 유성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비음이 아닌 것, 요 비음이 아닌 안 울림 소리들이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울림 소리가 된다. 그 중에서도 비음이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사실은 비음화도 이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 중에 하나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비음 중에 하나로 바뀌는 것처럼 유음화도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고요. 또 국외음화도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자, 비음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 때나 비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국물 아까 얘기했었는데 국물은 국물로 바뀌는데 기역과 미음이 위치할 때에는 규칙적으로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고 뒷글자 초성 미음은 그대로. 근데 예를 들면 국가라는 단어 생각을 해보면 나라라는 뜻이죠. 이때에는 받침이 이응으로 군가라고 안 바뀌고 받침은 그대로고 뒷글자 초성만 쌍기역으로 바뀌거든. 이렇게 항상 기역이 이응으로 항상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미음 앞에서 또는 니은 앞에서 바뀔 때 이것을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비음화와 같은 음운 규칙은 다 일정한 환경 안에서 일정하게 바뀌는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규칙을 말합니다. 자, 보시면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죠. 이 예시들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학교 시험에서 이 예시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도 그런 학생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영릉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올바른 발음은 영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영릉이라고 발음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한테 야, 너 발음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죠. 영능이 맞는 발음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나의 발음법과 올바른 발음이 분명히 다를 수 있고 평소 발음을 고치는 거는 고치면 좋은데 안 고쳐도 소통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올바른 발음으로 발음이 어떤 건지 아셔야지 시험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자, 보라색 글씨 봅시다. 협력은 협력으로 발음되며 파찰음과 유음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가 틀린 선지래요. 뭐가 틀렸을까? 협력이라는 발음이 틀렸을까요? 파찰음과 유음이 만나 비음화가 일어나는 게 틀렸을까요?
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파차름과 유음이 만나에서의 파차름이 틀렸습니다. 파차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읒과 쌍지읒과 치읒을 말해요. 근데 협력 같은 경우는 비읍과 리을이 만났죠. 그 말은 기음과 유음이 만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비읍은 기음이 아니라 기음이 아니라 파열음이에요. 중3 때 열심히 공부했었죠. 파열음이 뭐예요? 소리가 나는 방법 중에서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터트리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면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비읍 같은 경우는 브 해보면 아시겠지만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져야만 소리가 나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중에 바로 입술 부분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는 거다. 닿았다가 떨어질 때 공기가 터트려지듯 나가는데, 여기서 피읍 같은 경우는 강하게 나가는 거고 비읍 같은 경우는 약하게 나가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차름이 아니라 파열음이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선생님이 비음이라는 말을 왜 했냐면은 미음과 니은이 둘 다 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라서 비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로 이제 내려가 보는데, 유음화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 인접한 경우, 인접하다라는 건 앞이나 뒤에 니은과 리을이 서로 붙어 있을 때를 말해. 그럴 때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인데, 한자어 중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결합, 그러니까 인접하였음에도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니은으로 발음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등산로나 공권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유음화의 예외 현상 단어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논리 같은 경우 논리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이거 뭐 다들 평상시에 이렇게 발음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니은과 리을이 인접하다라는 게 뭐죠? 논리 같은 경우 앞글자랑 뒷글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왜 인접한 거죠?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한 글자씩 모아서 한글처럼 쓰지 않고 영어는 가로로 풀어서 쓰죠. 그것처럼 우리말도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니은, 오, 니은, 리을, 이 해보면은 보니까 한 음절씩, 한 글자씩 모았을 때는 두 글자로 나눠져 보였는데, 이렇게 가로로 풀어서 써보니까 니은과 리을이 앞뒤로 붙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리을이 니은에게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무엇이 됐느냐?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최종적인 발음은 논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니은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칼, 날 또는 설, 날 같은 단어들도 칼, 날, 설, 날, 리을 발음으로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 다음으로는 된소리대기 가볼까요? 된소리대기는 안울림 소리 받침 뒤에 예사 소리가 올 때, 또는 어간 받침 니은이나 미음. 자, 여기서 니은 지읒하고 니은 리을 미음도 포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발음상으로는 사실상 니은이나 미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된소리대기 일어나고, 또 관형사형 어미가 와도 된소리대기 일어나는데, 관형사형 어미 여기 금색 글씨 좀 보자.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뭐뭐 니은, 뭐뭐는 으로 쓰는 말들은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쁘다를 예쁘다 꽃 이러면 어색한데 예쁜 꽃 이러면 매끄럽죠.
여기서의 예쁜 같은 경우 니은이 붙어서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여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러한 어미의 체계는 다른 문법 영역에서도 매번, 매번의 시험마다, 단원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꼼꼼히 학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된소리되기 일어나는 거 알아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디귿시오, 지읒이 올 때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골이라는 말 뒤에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자라는 단어가 왔을 때 이제 가끔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읽다 보면 나오죠. 주요 골자로 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골자라고 안 하고 골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자 말에서 리을 뒤에 지읒이 이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뼈대라는 말의 한자어가 골격이에요. 골격. 요거는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디귿, 시옷, 지읒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역이기 때문에 골격이라고 안 하고 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 시옷, 지읒이라는 거는 기역이 아니다라는 거, 기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서 거센소리 대기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축약 현상의 거센소리 대기가 있다. 거센소리 대기에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서 프트, 프츠, 키읔, 티읕, 피읒, 치읒 각각 무엇으로 바뀌는지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축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거센소리 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국과 화가 만나서 국화가 되는 거. 그렇구나. 근데 이거 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 때 아는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아는이 되죠. 자, 이 두 개는요. 같거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위에 국화 같은 경우는 기역과 히읗이 더해져서 키읔이 되었지만 아래 아는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내릴게요. 아는 같은 경우는 아의 니은과 히읗 그리고 의의 니은 요것이 요것이 더해질 때 그냥 히읗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히읗이 사라져버리고 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는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센소리 대기나 이런 어떤 축약 현상이랑 관계없이 히읗이 사라져버리는 탈락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탈락과 축약이 왜 헷갈리냐? 탈락도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음운의 개수 비교를 해보시면은 위에 거 니은, 히읗, 니은 총 5개고 밑에 거 니은, 니은 하면 총 4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죠. 탈락이 일어나도 이렇게 음운 개수 줄고요. 축약이 일어나도 상식적으로 기역과 히읗이 키읔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운 개수 하나 줄어들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헷갈리지 않게 꼼꼼히 학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첨가 현상을 가보시면은 첨가는 이, 외, 위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반모음 이를 첨가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니은. 자, 그러면 첨가되는 녀석에다가 동그라미 쳐보면 반모음 이 또는 니은인데 반모음 모르면 안 됩니다. 반모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생 때 그 모음 분류 배울 때 야는 이에서 아로 발음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얘는 모음 분류를 할 수가 없다.
얘는 뭐 전설모음, 호설모음 이런 식으로 모음 분류를 할 수가 없다. 이중모음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중학생 때는 그냥 이중모음이다까지만 알면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배워요. 그냥 이가 아니라 반모음 이라고 배우고요. 또 와 같은 경우는 반모음 오에 아가 같이 소리 나면서 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러면은 이 반모음이라는 게 뭐냐? 자, 반모음은 읽어볼게요. 의문의 소리만 두고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하고 비슷하고 요 반모음 오 같은 경우는 그냥 오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홀로 소리를 내지 못해서 다른 모음에 붙어서 쓰이는 성질, 다른 모음에 붙어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얘를 혼자서는 소리를 못 내니까 아랑 결합시켜서 야 소리를 낼 때만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하고 반모음 이는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자 여러분 참고로 이 등호에 이렇게 점 찍으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같은 소리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자음과 비슷한 성질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역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소리 어떻게 내? 그라고 하려면 의모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반모음이도 혼자 소리 못 내서 다른 모음에 붙어서 쓰인다. 네, 이 반모음이 근데 발음을 하다 보면은 마치 없었던 반모음이 첨가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 보세요. 지어.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말, 지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지여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아주 많죠. 이런 경우 여가 되는 이유는 원래는 어로만 발음돼야 되는데 그 앞에 반모음 이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로 발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반모음 이는 앞글자 이 모음의 영향으로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가 없지만 자어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면 얘는 자여라고 안 하죠. 자어라고 그냥 하죠. 근데 지어는 지여라고도 발음이 되는 게 앞글자의 모음 이 때문입니다. 다음에 한여름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한여름이라고 안 하죠. 한여름이라고도 안 해요. 한여름이라고 해서 니은이 더해진 발음을 쓰는데 앞에서 말했던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지면 니은이 첨가되는 요 첨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 내신 암기용, 내신 암기 문제, 암기용 페이지를 원래 다른 수업에서는 참고를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배우면서 느끼셨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만 가르쳐주지 않죠. 그리고 문제에도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만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대부분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 내신 암기용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 구개음화라든지 다음에는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겠고 구개음화 여기 있고 모음 축약도 있고 자음군 단순화도 있고 아주 중요한 문법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이렇게 네모친 것들 중심으로 외워서 뒤에 빈칸 채우기 하는 거를 정말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학습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문제는 7번 문제부터 좀 보기로 할게요. 네,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에 제시된 문장 중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문장의 개수는 했을 때 답은 어렵진 않죠. 1번입니다. 답은 1번인데요. 여기서 전국이 맑아요 라는 문장이 의문 변동이 안 일어나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뭐냐? 자, 전국이는 어렵지 않으니까 맑아요.
말, 가, 요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리을은 그대로 받침에 남고요. 기역은 뒷글자 초성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겹받침을 발음하는 그러니까 겹받침의 뒤에 그 모음이 이어졌을 때 발음하는 기본적인 발음법이에요. 해서 니은에서는 이렇게 연음 현상만 일어나고 연음의 경우는 이게 소리 나는 대로 한번 그 적어본 다음에 표기법과 발음법의 풀어쓰기 형태를 보면 똑같이 의문이 유지되고 있구나,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에서 의문 변동 뭐가 일어나냐? 햇빛 강해요는 햇빛에서 이미 드러날 거고요. 세차 효과 적습니다는요. 효과는 사실 효과라고 발음하니까 안 일어나는 게 맞는데 적습니다의 적음에서 드러나요. 쌍시옷 발음으로 초성이 바뀌고요. 미음 받침으로 비읍에서 미음으로 받침도 바뀌어요. 급하지 않다면 미루세요는 급하지와 않다면에서 드러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요는 가족과에서 기역 받침 뒤에 과자가 쌍기역으로 바뀌면서 의문 변동이 일어나니까 네, 1번 아니 니은 하나만 이제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어떤 걸 보냐면은 봅시다. 13번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13번 문제 보면은 보기의 규칙대로 끝말잇기 놀이를 할 때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발음을 기준으로 단어를 이어간다 했었죠. 답은 일단 어떤 거냐? 2번 군밤, 밤물, 물질, 찔레꽃. 네, 발음을 잘 이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되겠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왜 틀렸는지를 대표적으로 1번만 한번 봅시다. 또렷함, 한방눈.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표기상으로는 맞았는데요. 이게 발음상으로는 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탐정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이어줘야 되는데 함자로 이어져서 틀렸고요. 눈칫밥, 밥상 같은 경우도요. 눈칫 뒤에 밥이 아니라 밥으로 바뀌죠. 밥, 쌍비읍. 근데 이걸 밥으로 이었기 때문에 역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 틀린 거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27번. 27번은 두 번째 빈출 유형인 두 가지 이상의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27번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의문 변동 중에서도 가장 어떤 스탠다드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단계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게 주관식으로는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다 기역해서 괄호 뚫어놓고 니은 괄호 뚫어놓고 올바른 의문 변동의 뭐 명칭을 써라.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답은 5번이에요. 얘는 부억 문 같은 경우에 바로 부엉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한번 일어나고요. 이 기역이 뒷글자 미음의 영향으로 다시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은 5번인데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읍다예요. 읍다. 요거 좀 고난도 지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요거는 고3 수능 특강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읍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어렵냐면요.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 리을 피읍이 일단 리을이 탈락하고 그러니까 리을이 사라지고 이거는 앞에 그 분석 암기용 파일에 교과서 외 문법에서 나오는 자음문 단순화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겹받침에서 하나가 사라지는. 자, 리을이 탈락하는 형태. 그러면 읍다가 되고 이것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다시 된소리 대기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읍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주 세부적이게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빨간색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음운 변동 현상은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항상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게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탈락해서 비읍이 혼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비읍에 의해서 뒷글자가 된 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차이는 뭐냐? 초록색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의 차이예요. 리을이 사라지는 게 먼저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게 먼저냐? 했을 때 피읍이 남고 리을이 사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리을 피읍에서 리을 비읍으로 바뀌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고3 수준에서 아주 어려운 문법에서 언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혹시나 뭐 학교에서 좀 막 상위권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초고난이도 문제를 낼 수 있죠. 네, 그런 문제 푸실 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사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